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한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중소형 화학회사들 중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G 휴켐수라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주요한 투자 키는 암모니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암모니아 가격 급락 효과로 주가 반등이 기대되어진다는 주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켐수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생산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멘텀 하에서 실적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싼지 안 싼지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켐수의 생산 프로세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G 휴켐수의 생산 프로세스 관련되어 있는 표가 되어집니다. 원료는 주 원료가 암모니아가 됩니다. 톨루엔 벤젠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인근에 있는 정유사로부터 구매를 하게끔 됩니다. 해당 부분을 배합을 해서 중간에 질산이라는 제품을 과도적으로 만들게끔 되고 이 질산 일부는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 질산을 가지고 다시 주력 제품이 되는 MMB라는 제품하고 DNT라는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게끔 됩니다. 형태는 액체 형태가 되어지고요. 이 DNT와 MMB는 다시 주요 판매처 한화솔루션이라든지 OCI 그리고 금호미쓰이와 같은 회사들한테 판매를 하게끔 됩니다. 이들 회사들 한화솔루션과 OCI, 금호미쓰이 이런 회사들은 휴켐수의 DNT나 MMB를 구매를 해서 다시 복합 처리를 해서 TDI, MDI라는 제품을 생산하게끔 되고 이 TDI, MDI는 최종적으로 우레탄이라고 하는 소재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좀 딱딱한 우레탄을 경성 폴리우레탄이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우레탄을 연성 폴리우레탄이라고 부르게끔 됩니다. 연성 폴리우레탄은 주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가구의 매트리스라든지 인조 가죽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딱딱한 형태의 폴리우레탄, 우레탄 체인은 단열재라든지 건축용으로 자동차 내장재, LNG 선박의 보냉재, 열을 조금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쪽 위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최종 제품으로 통용이 되어지는 프로세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켐수는 우레탄 체인의 중간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특징 부분이 있습니다. 휴켐수라는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 과정상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약세를 보이면 실적이 개선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원료 당연한 흐름이겠죠. 원료 부분의 가격이 안정화될수록 유리한 구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암모니아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시차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제품 판매 가격에 연동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끔 보면 원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증가가 되다 보니 생산 캐파가 늘어날 때 중장기적인 실적 체질이 개선이 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키는 원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일정 기간 동안 전가되는 특징 때문에 생산 규모가 되는 캐파의 변동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료 부분과 캐파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펀더멘탈 부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휴켐수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 부분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월별로 암모니아 가격의 변화를 굵은색 회색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쭉 하락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570불 정도의 혼당 가격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점 정도 수준으로는 350불 또 낮게는 320불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암모니아 가격의 최근 급락 현상이 휴켐수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모니아 가격 하락 폭이 약세 기간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가격 자체는 올해 3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끔 됩니다.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게끔 됩니다. 천연가스에 플러스 질소를 주입시키게 되면 암모니아가 배합이 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은 암모니아 가격에 1,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 흐름을 연동하게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비슷하게 보이시듯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과 맞물려서 암모니아 가격도 일정 시차를 두고 같이 변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모니아 가격 특히 2024년 2월 3월 접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큰 변동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모니아 가격의 약세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체 형태로 거래되는 헨리 허브라고 하는 미국 지역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헨리 허브 가격 기준으로 보면 11월 정도 수준이 약 한 3불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 1.6불 정도 수준에서 2024년 2월 3월달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6불 수준은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과잉 공급이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로는 미국의 천연가스의 재고량 부분으로 우리가 트래킹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통상적인 평균 대비해서 21%가 조금 오버하는 정도 수준의 재고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시 뜯어보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주수요처, 난방용으로 들어가는 주수요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대부분 셰일 가스 형태로 생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셰일 가스는 셰일 오일이 생산될 때 더 병산이 돼서 나오는 소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유 시장은 점차적으로 오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전년 가스의 기본이 되어지는 셰일 오일도 같이 생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셰일 오일 형태의 천연가스 자체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좀 슬로우한 상황인데 공급량은 구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의 과잉 재고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 재고는 언제 해소가 되냐 그러면 짧게 보면 8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8월이냐 그러면 천연가스 자체가 겨울철에 수요가 좀 집중이 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겨울철 난방용을 대비해서 8월부터 시작해서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게끔 됩니다. 따라서 7월 또는 8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는 상당히 약세 상태가 이어지는 반면 공급은 셰일 오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의 공급 과잉 상태는 최소 7월에서 8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부분이 천연가스의 가격 약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약세 가격은 결국 암모니아 가격의 약세로 나타나게끔 되고 이게 슈캠스의 원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특징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의 펀더멘탈의 특징은 설비 캐파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산이나 DNT나 MMB 정도의 설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2017년 정도부터 보면 설비 증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초에 질산 생산량이 늘어나게끔 되고요. 그리고 2024년 3분기 정도에는 MMB라고 하는 경성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가 되는 정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MMB 정설과 질산 정설을 위해서 약 한 2,500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요. 해당 부분의 설비는 이미 질산 공장은 완공이 돼서 1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MMB 설비는 주로 금호 미스에 판매를 하게끔 됩니다만 설비는 이미 완공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신에 양산 시점은 주 거래처가 되는 금호 미스에서 구매를 본격적으로 해가는 시기 3분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양산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MMB 정설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MMB 부분 정설이 올 3분기부터 양산이 이루어지는데 설비 가동이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025년도의 초부터 시작해서 실적 기여가 이루어지면서 연간 실적에는 2025년도의 실적 레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펀더멘털 기반으로 해서 실적은 도대체 어떻게 조금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좀
좀 스테이블한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큐켐스의 부분별 영업이익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좀 특이사항은 최근 5, 6년 사이에 평균치는 약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정도 실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황 정도 국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실적 흐름을 보면 2020년, 2021년도를 약 1,000억대가 미다라는 좀 약세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개선이 되어져서 1,100억대 2022년 그리고 2023년도에 1,2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소폭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여기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설 효과 때문에 1,500억대 정도 수준의 실적 레벨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2025년도부터는 옆으로 계속 다시 늘어지는 수준의 기업의 실적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큐켐스의 펀더멘탈 부분에 대한 기여가 실적 기여가 일어납니다만 본격적인 실적 기여 효과는 올해 하반기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영업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 특히 2025년도 초에 좀 두드러진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면 실적 흐름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실적의 좀 회복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3분기, 4, 4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1분기, 2분기에는 달러면 7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영업 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가격 자체의 하락 효과 때문에 실적 기여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전반적인 상반기의 실적 모멘텀 상당히 조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펀더멘털 하에서 주가 레벨 수준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펀더멘털 부분, 건조한 밸류에이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켐스의 주가 수준, PBR 밴드를 그린 내용이 되어집니다. PBR이라고 하면 주가와 순자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는 투자 지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PBR 밴드 흐름을 보면 2006년에서 12년, 11년 정도까지는 레벨이 아마 2.0배 정도 수준에서 2.5배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레벨이 한 단계 조금 떨어졌습니다. 대략 1.6배에서 2.0배 사이의 흐름이 15년에서 2017년, 18년 사이에 유지가 됐고요. 6, 7년 사이의 흐름은 1.0배에서 1.6배 정도 수준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체 수준이 조금씩 레벨이 낮아지고 있는 건 그만큼 글로벌 시장 확장 능력 자체 기회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성장성 자체가 다소 둔화되는 게 PBR 밴드의 하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 최근 6, 7년 사이에 전체 PBR 밴드 흐름은 0.9배 또는 1배 정도 수준에서 1.6배 정도, 평균 1.3배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정설 모멘텀이 있을 때는 1.3배 이상,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약할 때, 설비 자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때, 이럴 때는 0.9배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 밴드 2024년 3월 기점으로 해서 PBR 수치는 0.92배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로는 아마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0.92배 정도 PBR 밴드 형태의 수준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 레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하단치 정도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암모니아의 개선에 의한 상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MMB 정설 가동에 따른 실적 모멘텀의 레벨업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 2만 원대 레벨 PBR 0.92배 내외에서는 상당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켐스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 프로세스와 2024년도의 투자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4년도 암모니아라고 하는 원료 가격 약세 효과가 실적에 투영이 되어지면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주가 레벨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단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암모니아 가격이 다소 정체가 되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MMB라고 하는 정설이 대기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설 모멘텀도 같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큐켐스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어지진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20, 30%의
연말까지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한 중소형 화학업체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